안녕하세요. 제주 공주쌤 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해 모든 것을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202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하네요. 살아있는 돈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저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쓰고, 돈을 투자해 본 적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인격체라고요? 돈에게도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인에도 사람 인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인격체로 본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인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서 돈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있는 내 친구마저도 뺏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면 돈은요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를 평생 부자의 인생길로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오히려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50세래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불을 다루는 기술도 부족하고, 그리고 더 어떤 이익에 눈이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가난해질 확률도 높고, 그러면 빨리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짓는 것처럼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시작.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순 없고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제로. 그러면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인데 내가 창업을 하는 데는 수많은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이래요. 그리고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샀잖아요.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제가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관심이 가니까요. 주식 공부하고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식을 사놓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준비도 중요하지만 뭔가 현장에서 뛰어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저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어디 거 살까요?
자, 그렇게 주식을 해서 돈을 모았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보통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고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낙천적이고 포기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돈만 잘 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모을까요?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지출 관리가 필요하겠죠.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세율, 이자, 투자, 이런 것들, 재정 분리, 지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 투자처에 보내야 하겠죠. 자,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유지해야 돼요. 이거는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자가 3대를 버티지 못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게 유지하는 능력인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올바르게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물론 투자가 가장 어렵죠. 그러나 가장 나쁜 투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모으고 유지했어요. 그러면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니까요. 그리고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쳐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된다고 하네요. 설령 그게 부모님의 용돈이라도 말이죠. 자, 이거 너무 멋지죠? 식당을 예약했는데 못 가게 되면 우리 되게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못 간 거에 대한 돈을 보내주면 된대요. 그게 상식이랍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볼까요? 그런데 반대로 쓸데없는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말래요. 어, 너 돈 많으니까 네가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요, 보약이에요.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 한 번 더 사주자고요. 그게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 돈이 욕하면요, 저를 떠나거든요. 그럼 다시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한 번 가졌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거든요.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이란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돈을 모으는 4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저는 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낼 것 내고 필요한 것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속수무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특히 주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알았으니 투자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꼭 주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 투자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시간을 투자해서 블로그를 작성하고 유튜브를 찍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완성합니다. 저의 오늘 시간의 가치는 최고였어요.